21의 생각 이세영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대세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함께 성장해왔고 전통과 도그마, 부동한 권력의 억압에 맞서 인간의 자유와 기본권을 신장시켜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삐 풀린 시장 권력이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협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1인 1표의 민주주의 원리가 사회 시스템 곳곳에서 작동하도록 제도화한 것이 경제민주화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를 핵심 의제로 내세웠습니다. 대기업의 횡포를 규제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일련의 공안 사건들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과 단호히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쯤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뒤흔드는 불순 세력. 자유민주주의의 진짜 적은 누구입니까? 이번 주 한겨레 21표지 이야기는 껍데기만 남은 경제민주화 공약의 현주소를 짚어봤습니다. 경제팀 황예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경제민주화라는 주제가 굉장히 기사로 풀기는 딱딱한 주제인데 발품을 많이 파셨어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죠? 네, 처음에는 사실 발품보다는 손품을 좀 많이 팔았는데요.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공약이 후퇴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좀 오래된 구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권이나 재계의 딱딱한 얘기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 부분을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찾아보고 싶었는데요. 과거 대통령들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욕쟁이 할머니, 노무현 대통령은 자갈치 아줌매 이런 좀 상징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물들을 찾아보고 싶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대선 기간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 특히 경제민주화를 중심으로 얘기했던 사람들 위주로 찾아봤고요. 그런 사람들 중에 중소기업 대표, 그리고 박근혜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한국외식업중앙회라는 이익단체의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의 식당 사장님,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전통시장을 찾아가서 만났던 상인들, 그리고 박근혜 후보와 점심 도시락을 먹으면서 중소기업 일자리와 비정규직 문제를 이야기했던 취업 호텔 서비스 업체 직장인들, 이렇게 크게 네 부류의 사람들을 인터뷰해봤습니다. 전반적인 그분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네, 그분들은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뭐 한 57.9%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지난주 지지율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아직도 지지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분들 중에 절반 이상도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을 나는 지지한다라는 분들이 많았고요. 사람마다 좀 달랐던 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민주화에 있어서는 후퇴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아직까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실망을 많이 했고 실망을 넘어서 분노가 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좀 분위기는 다 틀리긴 했는데 공통적인 건 어떤 부분이었나 하면 경제민주화라는 이슈 자체에 대해서만큼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또 사실 중소기업 문제나 자영업의 어려움이나 뭐 사회 양극화 이런 문제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라서 대통령 한 사람이 바꿀 수 있겠냐 이런 체념 같은 것도 좀 읽히더라고요. 만난 분 중에 이제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고 이 전국을 누비신 분도 계셨다면서요? 어떤 분이셨죠? 네, 그분은 서울 구이동에서 아기찜 식당을 하는 식당 주인분이셨는데요. 대선 앞두고는 각종 이익단체들에서 이제 여야 두 후보를 놓고 이렇게 줄서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제 회원으로 계시는 외식업중앙회라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운동을 앞두고 각 후보들한테 이제 질의서를 보냈어요. 음식점 주임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어떤 공약을 내놓을 거냐. 그리고 그 공약을 받아보고 대통령 선거 얼마 앞두고는 박근혜 후보 공개 지지를 밝혔던 단체였고, 그 식당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서 전국 돌아다니면서 음식점 주인들한테 박근혜 후보 찍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엔 그 회원이 전체 한 4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회원분들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최근에는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고, 여의도에서 얼마 전에 집회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 집회를 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에서 이제 농수산물 같은 재료를 사면 그 재료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감면을 해줍니다. 근데 그걸 최근 정부가 매출액의 30%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주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굉장히 화가 나서 여의도로 집회를 나오신 분들인데요. 그 세금 부담이 왜 이렇게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해서만 늘어나느냐. 뭐 이명박 정부 때 깎아줬던 대기업 깎아줬던 법인세부터 받아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식당 주인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만난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지난해보다 한 30% 이상 줄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음식점 자영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골목상권 지키기, 대기업들이 외식업에 계속 진출하는 걸 막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특히 이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신감이 굉장히 크다면서요? 제가 만난 중소기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 역시 박근혜 후보 지지자고 지금도 여전히 지지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35년째 엘리베이터 부품업체를 운영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 공장을 부동산에 내놨다고 해요. 공장을 내놓고 공장을 팔 생각인데 공장을 팔려는 이유가 뭔가를 보면 주로 그 거래해왔던 대기업이 있는데 그 대형 엘리베이터 업체에서 최근에 이분과의 거래를 끊었습니다. 그 거래를 끊었던 이유는 이분이 이제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주로 만드시는 분이었는데 그 스위치에 들어가는 은이라든지 철판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값은 1년 새에 굉장히 많이 뭐 3배, 1.5배 정도 뛰었어요. 근데 이 납품되는 부품 하나의 가격이 17,000원에서 13,000원까지 대기업 쪽의 요구로 인해서 이제 납품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가를 올려달라 이렇게 대기업에 요구를 했는데 대기업 쪽에서는 납품 단가 올려주기 힘들다. 대신 입찰로 돌리겠다. 그래서 여러 중소 부품 업체들한테 공개적으로 너희 이 중에 어떤 업체가 만들까라고 입찰을 붙였고 그래서 가장 낮은 가격을 쓴 중소 업체가 이 계약을 따가는 바람에 이 중소 엘리베이터 부품 업체 제가 만났던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거래선이 끊긴 거고요. 그래서 연 매출이 한 30억 정도 됐는데 그중에 이 대형 엘리베이터 업체와 거래하던 금액이 연간 한 17억, 18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매출이 깎이면서 직원들 임금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여러 은행 빚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공장을 팔아서라도 좀 빚을 막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전형적인 갑의 생포네요. 예, 그렇죠. 엘리베이터면 뭐 현대 엘리베이터 뭐 이런 데겠죠. 네, 국내 1위 업체가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기초연금 후퇴 때문에 이제 문매를 맞았지만 사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의 핵심이 이제 일자리 복지, 복지가 일자리다 이런 거였잖아요. 노동시장 분위기는 좀 어떻던가요? 경제 민주화 얘기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많이 하고 있지 않은데 그 경제 민주화 얘기가 별도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경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고용률 70% 달성하겠다. 2017년까지 70% 달성하겠다고 하는데요.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고용률이 64.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 4년 뒤까지 70%로 올리려면 매년 만들어내야 하는 일자리가 한 47만 개 정도 꼴이 필요하대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새로 늘어난 취업자 수가 한 22만 명 정도 되거든요. 아직 한 절반 정도도 만들어내지 못한 건데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일자리 문제가 아직 제대로 풀리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했던 분들은 박근혜 후보가 대선운동 기간에 만났던 취업 포털 사이트 직원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일자리 알선해주고 이력서 받아보고 이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느끼시기에 고용률에 대한 정보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시장에 돈은 많이 풀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대기업들이 채용은 실제로 조금 늘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일자리가 과연 좋은 일자리냐.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인턴으로 많이 뽑아서 인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돈이 도는 것이 실제 일자리 증가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일자리 질의 문제도 있는데 박근혜 정부가 많이 얘기하는 시간제 일자리 같은 경우에 그게 과연 안정된 일자리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다른 비정규직 일자리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셨고요. 제가 인터뷰했던 그 업체 한 직원 같은 경우에 이분이 한 2005년도에 입사를 하셨는데 주로 하는 일이 아르바이트, 이제 알선하는 일인데 그분이 입사했던 2005년만 하더라도 아르바이트 이력서를 내는 사람의 한 70% 정도가 대학생이었대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35살 이상의 장년층이 아르바이트 이력서를 많이 오히려 대학생들보다 더 많이 내고 풀타임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특히 이제 기혼 여성들, 이제 육아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휴직을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복귀가 워낙 만만치가 않고 주로 그분들이 복귀하는 곳이 이제 대부분 질 낮은 일자리들이죠. 예, 아무래도 콜센터라든지 네. 아니면 그 대형 마트에서 계산원 같은 일을 주로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했던 그 박근혜 당시 후보를 만났던 이 취업 포털 서비스 업체에서 일하는 여직원분도 네. 30대 워킹맘이었는데 자기가 육아 문제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다시 돌아갈 일자리가 대형마트 캐셔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박근혜 정부에서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 이 공약 정책들이 왜 지금 이렇게 그 제대로 관철이 되지 않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스텝이 꼬였는지. 박근혜 후보가 경제 민주화를 좀 전면에 들고 나오기 시작한 건 사실 작년 초 정도부터였는데 그때 이제 김종인이라는 인물을 그렇죠.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을 합니다. 그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4선 의원 출신인데 87년도에 개헌을 할 때 헌법 조항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어야 한다라고 그렇죠. 강력하게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관철시켰던 경제민주화의 약간 상징적인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 인물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들어오면서 박근혜라는 사람도 보수적이라고 생각했던 박근혜라는 사람도 경제민주화라는 진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이 사람들 머릿속에 인식되기 시작했고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새누리당 정강정책을 그때 이제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이름이 바뀔 때 정강정책에도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박근혜가 관심이 많구나라는 얘기가 나왔고 대선 때도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경제민주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박근혜 후보가 냈던 선거운동 기간에 냈던 이제 핵심 과제 3가지 중에 경제민주화가 사실 첫 번째였습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부터 이게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해요. 김종인이라는 사람과 박근혜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재벌의 그 기존 순환 출자 금지의 의결권 제한이라든지 이런 핵심적인 재벌 개혁 조항들이 공약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면서 박근혜 후보가 이제 대통령 선거운동 공약을 경제민주화 관련한 공약을 발표하는데 김종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좀 스텝이 꼬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낸 국정 목표 여기에 아예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 자체가 빠져버리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박근혜 후보가 경제 민주화를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이 정도가 이제 후퇴를 넘어서 아예 없어진 거 아니냐, 실종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언론사 논설 실장들을 불러다가 경제 민주화가 이제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런 말도 하고 8월 말엔 대기업 총수들 불러다가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옥죄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자기가 잘 해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정책에 있어서 대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비판이 나오던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아까 말했던 그게 이제 일자리 문제와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일자리를 손쉽게 늘리려면 대기업들이 투자를 늘려서 신규 채용을 많이 늘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대기업들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일자리 늘려달라, 투자 늘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야 하는 처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을 옥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다른 규제들은 그러다 보니 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앞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재벌개혁 문제는 크게 손을 잘 대지 못했는데 그건 이제 집권 하반기로 갈수록 대통령의 힘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집권 1년 차에 경제 민주화를 하지 못하면 사실상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하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취임 1년이 몇 달 남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경제 민주화 관련한 여러 가지 공약들을 실현시키지 못하면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닌가라고 봐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이번에 만나셨죠. 그분으로서는 이제 좀 이렇게 팽당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최근에 이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특히 복지 정책
보면은 이제 소회가 좀 남다르실 텐데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 이분이 대통령 선거 기간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데에는 굉장히 큰 기여를 했는데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는 어떤 정부 공직도 맡지 못했고요. 그리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좀 인연도 많이 끊긴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는 공식 인터뷰를 최근에는 잘 안 하려고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종로 YMCA에서 하는 강연에 경제민주화 주제의 강연에 가서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제가 느낀 점은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자기가 이제 선택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아직은 그래도 밑바탕에 깔려 있고 이제 후보 시절부터 한 1년 정도 경제민주화라는 얘기를 굉장히 입이 닳도록 부르짖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원칙과 신의를 중시하는 사람인데 본인이 그렇게 주장했던 것을 완전히 저버리진 못할 거다. 경제민주화를 잘 하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할 거다라는 기대를 아직 김종인 전 위원장은 가지고 있었고요. 대신에 뭐 경제 관료들이라든지 재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오히려 하지 않으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좀 날선 비판도 네. 강연의 자리에서 많이 했습니다. 네. 한겨레 21이 4주 전부터 연재해온 난민 시리즈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마지막 회에서는 내부 난민에서 실제 난민이 된 사람들을 다뤘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아 프랑스에 정착한 이 예다 씨가 그런 경우인데요. 정치범도 성소수자도 아닌 평범한 한국인 청년이 이영만리에서 난민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병역을 성스러운 의무로 강요하는 폭력적 국가주의를 견딜 수 없어서 대한민국을 떠났다는 글을 사회팀 박현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 20일의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세영이었습니다.